피떡이 쌓이면 결국 뇌졸중이 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 속에서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떡이라고 불리는 혈전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쌓이고 있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이유는 아무런 증상 없이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뜨린다는 겁니다. 많은 질환이 고통스럽지만 혈전이 생겼을 때의 고통은 겪어본 분들만 압니다. 피가 돌지 않으니까 손발이 늘 시리고 저리고 겨울이 되면 장갑을 껴도 손끝이 얼음장 같죠. 무서운 건 뇌혈관이 막히면서 갑자기 쓰러지는 순간입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팔이 안 올라가며 몸이 무너져 내리면 뇌졸중이 찾아온 겁니다. 심장 혈관이 막히면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 때문에 숨조차 쉬기 힘들어집니다. 이 모든 게 예고 없이 닥치니 혈전은 흔히 침묵의 시한폭탄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음식만 제대로 챙겨 드셔도 이 무서운 피떡, 즉 혈전을 크게 막을 수 있어요.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서 이 음식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혈액검사 수치가 놀랍게 개선됐는데요. 이는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수십만 명을 10년 넘게 따라가 관찰한 대규모 연구들을 모아 분석한 결과 이 음식을 자주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뇌졸중 위험이 약 6에서 13% 낮았고 혈액 속 주요 지표도 더 맑고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피를 맑게 하고 피떡을 녹여주는 최고의 음식과 함께 드시면 더 좋은 음식 5가지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모든 걸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다양한 심뇌혈관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아픈 기억이 하나 있어요. 10년 전 제 어머니께서 갑작스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거든요. 그날 밤 응급실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 왜 미리 막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남의 건강을 챙기는 일을 수십 년 해왔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너무 컸어요. 그 이후로 저는 평생의 숙제처럼 피떡과 혈전을 막는 방법을 연구해왔습니다. 수많은 논문을 읽고 해외 학회에도 다니면서 혈전 예방에 대한 최신 정보들을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환자분들에게 적용해서 효과를 본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제가 피떡 때문에 걱정하는 환자분들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음식이 하나 있어요.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생선들 말이에요. 이 생선들이 혈전을 녹이고 피를 맑게 해주는 최고의 식품이거든요. 실제로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 등푸른 생선을 드시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여기서 그치지 않겠습니다. 등푸른 생선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다른 음식들, 그리고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까지 모든 걸 다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혹시 이런 증상들 없으신가요? 한번 같이 체크해 보세요. 첫째, 손발이 자주 저리고 당기는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양말 신다가 발끝이 뻣뻣하고 찌릿찌릿한 경험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게 그냥 노화 때문만은 아니고 말초혈관에 피떡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밤에 다리가 저려서 몇 번이고 뒤척이며 잠을 설친다면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머리가 자주 무겁고 평소 잘 알던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신 적은요? 신문 읽다가 단어 하나가 떠오르지 않거나 대화 도중 말이 막히는 순간이 반복된다면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뇌혈관에 피떡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요. 셋째, 다리가 자주 붓거나 무겁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저녁에 양말 벗었는데 발목에 자국이 깊게 남거나 종아리가 퉁퉁 붓는다면 이것도 혈전의 전조 증상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넷째, 한쪽 다리가 갑자기 붓고 아플 때가 있으셨나요? 특히 종아리나 허벅지가 붉게 변하면서 통증이 심하다면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다리 깊은 정맥에 혈전이 생긴 심부정맥 혈전증일 수 있는데요. 이걸 방치하면 혈전이 떨어져 나가 폐로 이동해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파 쉬어야 하는 경우는요. 시장에 장 보러 갔는데 몇 걸음 걷지 못하고 종아리에 쥐 나는 것처럼 아파서 앉아야 한다면 말초동맥이 좁아져 생긴 혈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쉬면 괜찮아지지만 자꾸 반복된다면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어요. 여섯째,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통증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등이나 어깨, 팔까지 퍼지는 답답한 통증이라면 심장 혈관에 피가 잘 통하지 않는 신호입니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에 전조일 수 있는데 특히 운동이나 계단 오르기 후 심해진다면 더 위험합니다. 7째,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시야가 흐려진 적이 있으셨나요? 대화하다 갑자기 말이 꼬이거나 한쪽 눈이 뿌옇게 보이면 뇌혈관에 피떡이 쌓여서 나타나는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지체 말고 바로 병원을 찾으셔야 해요. 8째, 극심한 어지럼증이나 균형 잡기 힘든 순간이 있으셨나요? 방이 빙글 도는 것처럼 어지럽고 몸이 휘청거린다면 뇌혈관 문제에서 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런 증상들을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넘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노화가 아니라 혈관에 피떡이 쌓이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어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꼭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음식과 생활 습관으로 관리하신다면 피를 맑게 하고 혈전을 예방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혈액순환제 먹으면 되지 않나요? 은행잎 추출물 같은 건강식품은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혈액순환제나 각종 영양제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피떡이 생기는 근본 원인은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에 있거든요. 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건 약에만 의존하는 분들보다 식습관을 바꾸신 분들의 회복 속도가 훨씬 빨랐다는 거예요. 특히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도 올바른 음식을 함께 챙기셨을 때 효과가 2배 이상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2023년 대한순환기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약물 치료만 받은 그룹보다 식이요법을 병행한 그룹의 혈전 개선율이 무려 43% 높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음식이에요. 매일 먹는 음식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 이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피떡을 막는 최고의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정어리, 청어 같은 생선들이 여기에 속하죠. 이 생선들이 좋은 이유는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EPA와 DHA라는 성분이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어 피떡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일본 토야마 대학 연구에서 환자 9,326명이 EPA를 복용했고 9,319명은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두 번째 뇌졸중 발생률이 복용군은 6.8%, 비복용군은 10.5%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즉 EPA가 뇌졸중 재발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또 오메가3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EPA는 혈액 속 중성지방을 줄이고 혈관이 굳어서 딱딱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쉽게 말하면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걸 방지해서 혈관을 더 부드럽게 유지해 준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에서 수십 년간 수만 명을 추적한 대규모 연구 결과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자주 먹은 사람들은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피가 묽어진다는 건 물처럼 잘 흐른다는 거죠. 즉 혈액이 맑고 부드럽게 흐르니 심장도 뇌도 훨씬 편안해지는 겁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해 드려요. 등푸른 생선은 막힌 수도관을 뚫어주는 강력한 세제와 같다고요. 탁하고 끈적해진 피를 맑고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천연 청소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72세 여성분이 계셨는데 혈액 검사를 해보니 혈소판 응집도가 너무 높아서 뇌졸중 위험이 매우 큰 상태였어요. 그런데 3개월간 고등어와 연어를 꾸준히 드신 후 재검사를 해보니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거든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혈소판은 보통 7일에서 10일 정도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금방 혈액 속 환경을 바꿔놓을 수 있는 거죠.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새로 만들어지는 혈소판이 처음부터 건강한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몇 달 안에 실제 수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3개월이라는 기간은 이런 변화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입니다. 등푸른 생선이 최고의 음식이긴 하지만 함께 드시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른 음식들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마늘입니다. 이 마늘 속에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정말 강력합니다. 알리신은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는 걸 막아주고
또 피를 묽게 해서 혈전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연구를 했는데 마늘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혈액이 굳는 시간, 그러니까 혈액 응고 시간이 평균 18%나 길어졌다라고 보고됐습니다. 이게 왜 좋으냐면 피가 너무 빨리 굳지 않으니까 그만큼 피떡이 생길 위험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동물 실험이나 임상 시험에서도 마늘이 혈소판이 엉기는 걸 억제한다는 결과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남해마늘연구소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발표했고요. 게다가 식품안전정보원 자료를 보면 마늘에 들어있는 아데노신이라는 성분이 혈전을 만드는 단백질인 피브린의 작용을 방해한다고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늘, 그냥 반찬에 넣는 흔한 향신료라고만 생각하셨다면 다시 보셔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아주 든든한 천연 혈액 청소부라고 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요, 바로 양파입니다. 여러분 양파 자주 드시죠? 이 양파에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혈관벽을 튼튼하게 지켜주고 또 피를 맑게 해줘요. 그리고 양파 특유의 매운맛 아시죠? 그게 바로 황화합물 때문인데 이 성분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네덜란드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양파를 꾸준히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무려 20%나 낮았다고 합니다. 또 미국 텍사스 A&M 대학교 연구에서는 매일 양파 반쪽 이상을 드신 분들의 좋은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HDL이 30%나 증가했다는 놀라운 결과도 나왔어요. 양파 속 퀘르세틴은 지방이나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동맥경화 같은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강황이에요. 여러분 카레 드실 때 노랗게 색을 내는 그 가루, 바로 강황이죠. 이 강황 속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염증을 줄여주고 동시에 혈전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인도 사람들은 강황을 음식에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강황 덕분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커큐민은 단순히 피떡을 막는 것뿐 아니라 혈관 안쪽 벽이 손상돼 좁아지는 걸 막아주고 피를 더 맑게 흘러가게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담낭 질환이 있거나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즉 강황은 그냥 카레 향을 내는 조미료가 아니라 우리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천연 한겸 항혈전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은행잎입니다. 여러분 길게 흔히 보이는 은행잎, 그냥 가을 풍경만 떠올리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은행잎에서 추출한 성분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혈액의 점도를 낮춰서 피를 더 묽게 만들고 혈소판이 서로 엉겨붙는 걸 막아줘서 피떡, 즉 혈전이 생기는 걸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은행잎 추출물이 오랫동안 의사 처방으로 쓰일 정도로 효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혈액순환 개선이나 기억력 감퇴 같은 부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이미 혈액을 묽게 하는 약, 예를 들어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은행잎과 함께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신 뒤에만 섭취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은행잎은 그냥 가로수잎이 아니라 혈액을 부드럽게 흐르게 해주는 천연 보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여러분, 토마토는 그냥 과일처럼 드셔도 맛있고 주스로 마셔도 좋잖아요. 그런데 이 토마토가 혈관 건강에는 아주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마토 속에는 라이코펜이라는 붉은 색소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어서 피떡이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국립암센터 연구팀에서도 하루 1.8mg 이상 라이코펜을 섭취한 사람들은 위암 발생 위험이 약 40% 낮아졌다는 결과를 발표했을 만큼 강력한 항산화 항암 효과가 입증돼 있어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살리실산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아스피린과 비슷한 작용을 해요. 피를 조금 더 묽게 만들어서 혈액이 잘 흐르게 도와주는 거죠. 게다가 토마토는 다른 음식과 같이 먹으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가 훨씬 잘 되고 신선한 채소와 곁들이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늘 따로, 양파 따로 드시지 말고 이 토마토까지 곁들여서 골고루 챙겨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피떡을 막아주니까 꾸준히 다양하게 드시는 게 최고의 혈전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바로 같이 먹으면 효과가 2배가 되는 음식 궁합과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입니다. 먼저 음식 궁합부터 볼까요? 등푸른 생선 드실 때는요, 꼭 레몬을 함께 곁들여 보세요. 왜냐하면 레몬 속 비타민C가 생선 속 오메가3 흡수를 더 잘 되게 도와주거든요. 실제로 레몬을 함께 드신 분들은 혈중 오메가3 농도가 25%나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도 있어요. 생선 비린내도 잡히니까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팁을 드리면 고등어 구우실 때 마지막에 레몬즙을 살짝 뿌려보세요. 생선이 훨씬 담백하고 산뜻해집니다. 다음은 토마토와 올리브 오일입니다. 토마토만 드시는 것보다 올리브 오일에 가볍게 볶아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가 무려 4배나 높아집니다. 여러분 아침에 토마토를 그냥 썰어서 드시는 것도 좋지만 방울토마토를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서 샐러드처럼 드시면 훨씬 맛있고 효과도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센 불에 오래 두시면 안 돼요. 발연점이라고 해서 기름이 연기를 내며 분해되는 온도가 있는데 올리브 오일은 이 점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센 불에 오래 두면 좋은 성분이 파괴되고 오히려 산패 물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리하실 때는 중약불에서 1분 정도만 가볍게 볶아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도 잘 흡수되고 올리브 오일의 유효 성분도 그대로 살릴 수 있죠. 혹시 더 간단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아예 볶지 않고 올리브 오일만 살짝 뿌려서 샐러드로 드셔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과 양파는 천생연분이에요. 둘 다 황화합물이 풍부해서 함께 드시면 혈전을 막는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한국 음식에선 이 조합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잖아요. 김치 담글 때, 각종 볶음 요리할 때 마늘, 양파 같이 넣으시죠. 이게 그냥 맛을 내는 게 아니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조리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마늘과 양파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 특히 알리신 같은 황화합물은 강한 열에 오래 가열하면 쉽게 파괴됩니다. 그래서 센 불에 오래 볶기보다는 중약불에서 짧게 조리하거나 마지막에 살짝 넣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예를 들어 볶음 요리를 할 때 마늘과 양파를 오래 태우면 그냥 향만 남고 건강 성분은 줄어듭니다. 그러니 가능한 살짝만 볶아서 향을 내고 바로 드시는 것 또는 생으로 샐러드에 곁들이는 방법도 아주 좋습니다. 또 한 가지, 기름에 볶을 때는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처럼 비교적 안정적인 기름을 쓰시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도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이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은 참 좋은 음식이지만 술이랑은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소주나 막걸리 같은 술과 함께 먹으면 생선 속 퓨린 성분 때문에 통풍이나 요산 수치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어요. 혈관 막히는 걸 막으려다 오히려 관절이 더 아플 수 있습니다. 마늘은 피를 맑게 해주지만 자극적인 음식, 예를 들어 고춧가루 많이 들어간 찌개나 매운 음식과 같이 드시면 위가 금방 상할 수 있습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속쓰림이 훨씬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늘은 적당히, 그리고 싱겁게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양파는 혈관에 좋은데 단 음료나 고당분 음식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당분이 혈당을 확 올려서 양파가 가진 혈관 보호 효과가 희석되거든요. 예를 들어 식후에 바로 식혜나 수정과 약과 같은 단 음식 드시면 어떨까요? 좋은 효과가 많이 줄어듭니다. 같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식사 안에서 이어서 드셔도 혈당이 확 올라가서 혈관에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파는 단 음식보다는 담백한 밥상 반찬이나 샐러드로 드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강황은 염증을 줄여주는데 기름진 고기나 튀김 같은 고지방 음식이랑 같이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위에 부담을 주고 오히려 체하에서 속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강황은 기름이 약간 들어간 채소 볶음이나 카레처럼 가볍게 조리해서 드시는 게 딱 맞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혈액을 묽게 해주지만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액 응고제랑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출혈 위험이 커져서 멍이 잘 들고 코피가 잦아질 수 있어요. 혹시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토마토는 피를 맑게 하지만 오이랑 같이 먹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오이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 아제라는 성분이 토마토의 비타민C를 파괴해버리거든요. 토마토는 오히려 올리브 오일이나 치즈 같은 음식과 곁들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이제 주의사항도 꼭 기억하세요. 첫째, 위염이나 위궤양 있으신 분들은 마늘, 양파를 너무 많이 드시면 위벽이 자극됩니다. 하루에 마늘 2쪽, 양파 4분의 1개 정도면 충분해요. 둘째,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등푸른 생선을 과식하시면 안 됩니다. 퓨린 성분 때문에 요산 수치가 올라가요.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100g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셋째, 혈액응고제 드시는 분들은 은행잎 추출물 절대 피하셔야 해요. 출혈 위험이 커지니까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넷째, 담낭질환이나 담석이 있으신 분들은 강황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담즙 분비를 촉진해서 담낭을 수축시킬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국인 식습관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국물 요리를 많이 먹고 짠 음식을 즐기는 문화가 있잖아요. 국물까지 다 드시면 나트륨이 과해져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좋은 음식들을 드실 때는 싱겁게 조리하고 기름은 최소한으로 천천히 오래 씹어 드시는 습관을 꼭 가지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한 번에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자주, 꾸준히 이 3가지만 지키셔도 혈관은 훨씬 건강해집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건 피떡이라고 불리는 혈전은 정말 조용한 살인자라는 겁니다. 아무런 증상 없이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치명적인 뇌졸중을 불러오거든요. 손발 저림, 머리 무거움, 다리 부종 같은 증상이 있다면 이미 진행되고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피떡을 막는 최고의 음식은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정어리 같은 생선들의 오메가3가 혈소판 응집을 막고 피를 맑게 만들어줘요. 일주일에 최소 3회는 드셔야 해요. 세 번째, 마늘, 양파, 강황, 은행잎, 토마토 같은 음식들도 각각 다른 메커니즘으로 피를 맑게 해줍니다. 골고루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네 번째, 음식 궁합을 잘 맞춰서 드세요. 생선에는 레몬, 토마토에는 올리브 오일, 마늘과 양파는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다섯 번째,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키세요. 위장병, 통풍, 혈액응고제 복용, 담낭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각각 조심해야 할 음식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분명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고등어 한 토막과 저녁에 토마토 하나를 꼭 챙겨 먹고 있어요. 10년 전 어머니를 잃은 그 아픔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처럼 아픈 기억을 가진 가족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정말 행운이에요.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신 거니까요. 댓글에 오늘부터 피떡 예방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지가 느껴지면 저도 더 힘이 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꼭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노후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분들에게는 꼭 보여드리세요. 식상하고 교과서적인 말일지 모르지만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평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실제로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에서 12만 명을 3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 채소와 과일 섭취, 담배와 술 줄이기 같은 단순한 생활 습관을 지킨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12에서 14년 더 길었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 WHO 보고서에 따르면 생활 습관만 올바르게 관리해도 심장병, 뇌졸중 같은 만성질환의 최소 80%는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하지 뭐 하고 미루다 보면 내일은 이미 늦을 수도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을 막히게 만드는 진짜 뿌리 원인, 바로 만성염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피떡이 쌓이는 것도 혈압이 오르는 것도 그 시작점에는 늘 만성염증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그럼 내 몸의 염증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궁금하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몸속 염증을 잠재우고 혈관을 젊게 만드는 생활 습관과 음식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글자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보이는 작은 종 모양까지 누르시면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말년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